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메인 뜨개로그 영상, 뜨개 수다 영상을 찍어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솜솜 팝업도 다녀왔고, 소심 뜨개샵도 다녀왔고, 이런 뜨친도 만났고, 이런저런 얘기는 했는데, 거기서 구매한 것들을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아서, 보여드리지는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솜솜 팝업에 가서 구매한 거는 바로 이 실입니다. 이거는 특가실이고요. 몰이라는 특가실이고요. 특가실 선반에 있었어요. 이거 말고는 이제 뽀글뽀글한 그 링구사 가 있었고, 아니면 요거 제가 간 날에 이렇게 두 가지였거든요. 요것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많이 빠진 상태였고, 제가 10시 오픈런을 한다고 했는데도 저는 링구사가 놓여있는 테이블만 특가콘사인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선반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링구사는 제가 살 계획이 없어서 그냥 다른 거 구경하고 계속 영상 찍고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오기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미 한 30-40분 흐른 후였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색깔이 빠졌는데, 요거 약간 오늘 되게 날이 흐려요. 그래서 자연광에서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흐려가지고 제대로 이게 잡힐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하늘색, 민트빛 하늘색인데요. 거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보카시처럼 실이 이렇게 하얀색빛, 민트색빛, 그레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한 실이라서, 그리고 이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그 자리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실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를 2콘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알파카하고 성분이 알파카랑 라쿤이랑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실이고, 100g에 2합이 감겨 있는데 250m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0g씩 2콘을 사왔으니까 대충 1000m 정도 돼서 일단은 1000m에 맞춰서 사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솜솜에서 산 건 아닌데, 솜솜에서도 제가 빨간 실을 계속 보고 다녔어요. 아마 제가 편집할 때 싫게 된다면은 이제 이것저것 첨부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번 겨울만큼은 빨간 스웨터를 빨간 가디건을 뜨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빨간색이 되게 저한테 잘 맞는 빨강을 찾으려니까 항상 온라인 구매를 하면 색깔이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근데 특히 지금 빨강은 저한테 어울리는 빨강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보고 구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실물을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어떤 것들은 너무 딥하고 어떤 건 너무 밝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마 쉬폰이었던 것 같은데, 쉬폰 맞나? 제가 혹시 아니면 편집할 때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기록해 놓던 게 있긴 해서 가장 저한테 잘 맞는 빨강이었는데, 굵기가 아쉬웠어요. 제가 빨강으로 일단은 추러스 가디건 도안이 있어서 그걸 떠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세코 고무단 전체에 들어가는 무늬거든요. 그 실은 제가 굵기로 봤을 때 제 손땀으로 보면 한 4.5mm 정도까지도 쓸만한 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너무 코가 크게 나오겠다 싶어서, 제가 추러스는 아마 3.5에서 4mm 사이쯤 나오는 굵기면 가장 좋긴 한데, 안 되면 4mm 정도라도, 원작이 4mm로 뜨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코 고무단이니까 좀 촘촘한 코면 더 예쁠 것 같긴 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합사하지 않는 이상 한 가닥으로 판매하는 이런 콘사 같은 경우는 굵기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서 보고 다니다가 일단은 골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 혼자 간 거기 때문에 뭐 남편이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것도 사실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평소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 뭐 단종된 그런 실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구매를 했고, 그거는 언제든 살 수 있는 거니까 하면서 내려놨습니다. 지금 당장 뜰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놨고, 아무튼 이것저것 빨간색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스와치를 보러 다니다가 이제 모헤어가 진열되어 있는 쪽에서 이제 샘플 스와치를 보는데, 거기서
이 빨강도 괜찮은데 하면서 봤던 게 이제 데이지였어요. 그래서 데이지 체리 레드색인가 아무튼 무슨 그런 색이었는데 그거가 근데 데이지는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데이지는 그때 이제 팝업에 안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기록만 제가 해놨거든요. 어떤 빨강이 괜찮았었는지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열매달 이틀 할인했잖아요. 10% 할인이었나? 15% 할인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제 요거를 여름 세일 요즘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매했는데 이 카메라에는 또 되게 쨍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실물은 좀 더 그냥 주황빛이 조금 더 도는 완전 주황색은 아니지만 다홍빛, 주황빛 또는 다홍색이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쨍한 빨강을 좀 더 저는 원하긴 했는데 아무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빨강을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열매달 이틀의 도화예요. 도화고 도화는 그 슈퍼파인 램술하고 이제 폴리아마이드 뭐 폴리 이런 게 섞여 있다고 하는데 꽤 그 램술이면서 약간 이제 합성섬유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도 제가 받아봤을 때 뭔가 되게 퐁신퐁신하고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화 레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체리밤 작가님 뉴스쿨 가디건인가? 그것도 요걸로 뜨신 것들 봤을 때 너무 예뻤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그때 눈여겨봤던 거긴 하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요거를 구매해서 이 실이 왜 이 모양이냐면은 이제 실을 받았는데 저희 우주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이라고 이제 저거 달라고 막 해가지고 줬더니 이거를 가지고 여기 미끄럼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아기 놀이 매트거든요. 창가에서 찍느라고. 그 미끄럼틀에 앉아가지고 요거를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운데 넣기 하고 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놀게 뒀더니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상태가 이렇습니다. 새로 구매했다고 보여드리기엔 너무나 쓰던 실 같은데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구매했던 실 중에는 제가 이제 뜨개로그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아마 편집할 때 제가 뒷부분에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 바당실 한 겹 굉장히 가늘은 실이에요. 지금 이게 50g에 422m짜리 실인데 그러니까 100g으로 치면 한 800m 약간 레이스얀에서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레이스얀이 한 800m 되잖아요. 그 정도 굵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코바늘 2호 가지고 제가 블루밍 버튼 가디건 요즘 아주 핫하죠. 그 블루밍 버튼 가디건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3볼을 패키지를 이제 공방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3볼 중에 지금 2볼째를 꺼내서 쓰고 있고 한 볼이 남아서 이렇게 새 거는 요 한 볼이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너무너무 가늘어서 처음에는 이 실을 도대체 어떻게 뜰 것인가 엄두가 안 났었는데 뜨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뜨나 막 이거 2합 3합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바느질하는 실같이 생긴 걸로 뜰까 했는데 또 막상 떠보니까 괜찮고 편물이 그리고 항상 가늘은 실 가는 바늘 쓰면 쓸수록 편물이 좀 더 기성복 같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완성도도 올라가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뜰수록 마음에 들어서 생각보다 꽤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오가닉 코튼 실인데요. 20g씩 감겨 있어서 꽤 요 가운데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꽤 금방 한 볼이 끝나긴 합니다. 특히 코바늘로 뜨니까요. 저는 이거 코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1,000원인데 이렇게 지금 20g에 76m 감겨 있다고 써 있고 대바늘 3mm, 코바늘 2에서 2.5mm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먼저 사서 꽤 이 다이소 다른 면실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좀 이 표면만 봐도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매끈해 보이길래 사서 제 거 그 김뜨개님 코바늘 가디건을 영상에서 이제 뒤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걸 떴거든요. 그걸 떴는데 꽤 괜찮아서 아기랑 커플로 떠서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 또 구매를 해와서 이제 아기 거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거도 지금 3볼째 사용하는 중이고요. 남은 실이 요게 3볼이 있어서 일단 요렇게 또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9볼 사오고 4볼을 추가로 더 사왔으니까 총 13볼을 구매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1,000원씩이니까 꽤 가성비가 있죠. 그리고 꽤 괜찮은 실인 것 같습니다. 먼지도 많이 안 날리고
그리고 또 다른 실로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래도 지금 날이 흐리지만 자연광이라서 펄감이 좀 보이죠. 이거는 제가 뜯친 분을 서울 가서 만났을 때 뜯친 분이 가지고 나오신 선물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실이 있어서 같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꽤 이렇게 펄감도 있고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또 만져봤을 때는 꽤 부드럽고 퐁신해서 저는 이게 면실인 줄 알았거든요. 포근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아니에요. 이게 또 놀라웠어요. 이 성분을 보고 같이 놀랐거든요. 200g이고요. 800m 그리고 이게 지금 아크릴과 폴리로만 이루어진 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성분이 이런 건데 되게 촉감이 꽤 좋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폴리나 아크릴이 있는 실은 좀 뜰 때도 손이 너무너무 건조해져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꽤 또 퐁신하고 또 생각보다 그 성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촉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퐁신하고 약간 울실처럼 살짝 폭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꽤 재밌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썸머나이츠 어쩌고인데 이게 약간 여름 숄 같은 것들하고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색깔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야 할까? 색이 이렇게 다채롭게 변하는 이 그린톤, 블루톤이 너무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뻐서 이거는 숄이나 아니면은 제가 근데 숄을 잘 안 쓰게 돼가지고 이거를 약간 블랭킷 같은 걸로 떠도 예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여름이라 그런지 좀 블루톤을 제가 많이 골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솜솜 팝업에서 실을 구매하면 특가 콘사든 그냥 정가 콘사든 상관없이 그때 곧 출시될 그 도안을 무료로 주셨어요. 이거랑 이제 조그만 그 마커링 같은 거를 주셨는데 요건 뒷면에 이제 QR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게 있어서 여기다 뒀고 요거는 최근에 이제 실은 아니지만 제가 선물을 야놀더를 2번이나 받았어요. 최근에 또 야놀더 복이 있었는지 서울 갔을 때 이게 저희 그 우르슬라 함뜨방에서 클라라님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들만 이제 아름아름해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밑에 받침이 있고 이렇게 콘사를 올려놓고 이건 위에 얹어도 되고 안 얹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실을 빼서 여기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술술술술술술 아마 제가 이거 사용법을 다시 여쭤봐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실이 들어가서 밑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막 보통의 야놀더처럼 회전하지 않아도 그냥 실이 자연스럽게 잘 풀려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난감이 보이죠? 풀려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제가 콘사로 뭘 뜨고 있지 않아서 써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꽤 편하고 좋아서 이거 사신 분들은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난 그 뜻친 봄뜨님께서 한번 써보라고 하나가 남는다고 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소심뜨기샵에 이제 2번 갔는데 사장님이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제 뭐를 자꾸 사가서 그런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즘 또 많이들 좀 아시나 봐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것도 또 유행하는 야놀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레진아트로 해서 만들어서 파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그래서 사장님도 이거 구매하신 건데 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요. 요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볼실이나 이런 거 콘사를 평소에 안 쓰신다고 콘사용도 주셨는데 참 그거를 제가 여기다 안 놨네요. 콘사용은 더 가운데 요게 심이 두꺼워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었나? 그래가지고 그걸 주셨는데 콘사 쓸 때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아가면서 제가 바당실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쓰는데 이게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게 긴 것도 아마 이제 출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전해 들은 말이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야놀더도 이렇게 2개나 최근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것들 한번 또 이렇게 따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고 뒤에 이제 제가 찍어놓은 뜨개로그 수다 영상 붙여서 한번 편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재미있는 뜨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처음 찍는 배경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드레스룸입니다.
제가 원래는 토요일마다 자유부인을 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지만 그래도 좀 분리된 공간에 있고 싶은 느낌. 약간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좀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 혼자 있는 느낌을 좀 갖기 위해서 안방에 있어도 되지만 안방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드레스룸에서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드레스룸이 저희 집이 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 앉아서 뭔가 할 정도 공간이 되기도 하고 여기 있으면 또 하나의 또 작은 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가끔 여기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밖에 거실에서 아기가 아빠랑 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소리를 막 너무 기분 좋아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면 이 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문 그리고 이 드레스룸 문 두 개를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근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 근황에 대해서 오랜만에 올리는 만큼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좀 F 영상 어떤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뜨개수다 영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그 전에 이제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넘었나요? 그 정도 됐죠. 그 사이에 제가 서울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서울에 그때 그 솜솜뜨개 팝업에 어디였죠? 용산역에서 열렸잖아요. 용산역 옆에 아이파크몰인가? 거기에서 이제 열렸었는데, 거기도 갔다 왔었고요. 서울 나들이도 다녀왔었고,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영상들도 있고, 물론 사람들이 되게 많을 때여서 그날 팝업 열리고 첫 번째 주말 토요일 오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오픈하면 바로 들어가려고 제가 용산에 9시 도착하는 아마 그 9시 도착 기차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갔었는데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영상 찍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조각조각으로 소심하게 조금씩 찍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나오면 이제 제가 편집하기도 힘들고 거기 계신 분들도 좀 제가 영상 찍고 있으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좀 소심하게 조금씩 찍었는데 그 영상들도 있고 또 거기 팝업 끝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혹시라도 이제 비슷한 시간에 가시는 분들 만나면 같이 뜨개 카페 가서 좀 뜨개 한두 시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날 같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주변에 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인스타에 그때 솜솜 팝업 가시는 분이나 그 주변 계시는 분 계시면 만나자고 카페를 가든지 아니면 같이 점심을 먹든지 할까 이렇게 한번 그냥 이렇게 번개로 글을 한번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있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혹시나 그래 올렸는데 아무도 안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다 그냥 글을 안 올렸고 그냥 혼자서 근처에 타코집이 있길래 타코집에 가서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연희동에 구독자 분이기도 하면서 같이 그 우르슬라 함뜨방에 계시는 봄뜨님을 뵈러 갔어요. 원래 봄뜨님이 연희동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원래 저녁쯤에. 원래 이번에는 좀 작정하고 아침 일찍 가서 아주 밤늦게 오던지 아니면 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올라갈 때 이런저런 약속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봄뜨님과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쭉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아니면 뭐 만날 분들이 더 있으면 다음날 오전까지도 오전 점심 먹고 뭐 이렇게까지도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봄뜨님 가게가 이제 주점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문 열자마자 이제 오픈런으로 가서 이제 좀 있다가 오려고 원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정말 작은 가게 있잖아요. 이자카야 같은 조그만 이렇게 그 보통 다찌라고 하죠. 이게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그 근처로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로 마주보는 뭐 4인 테이블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만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주점을 저는 생각했어요. 하도 작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가게면 제가 그냥 구석에 혼자 앉아서 혼술하면서 뜨개 조금 하다가 먼지 안 나는 거 음식점이니까 그런 거 조금 하다가 그냥 끄적끄적 거리다가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뵈러 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 가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뜨개수다니까 좀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이게 연희동 어디쯤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조그만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혼자 이렇게 그것도 주말인데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있다 오는 거는 좀 민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봄뜨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런으로 가면 아직 요즘 여름이라 해가 길어서 5시에 가면 거의 낮술 느낌이라서 손님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부러 오픈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봄뜨님께서 마침 이제 그냥 꼭 가게 열기 전에 시간에 먼저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연희동에서 그냥 바늘이야기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바늘이야기에서 뵙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늘이야기 3시 정도였나? 2시 좀 넘어서 갔나? 2시쯤 갔던 것 같기도 하고 가가지고 이제 먼저 돌아다니는데 2층에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주말이라서. 근데 역시나 가니까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자리씩 남아있고 그래서 봄뜨님이랑 같이 뵈야 되니까 자리를 2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자리가 나와가지고 얼른 자리를 맡고 커피를 시켜서 이제 놓고 저는 1층에 내려가서 잠깐 실구경을 하는 사이에 이제 봄뜨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되게 선물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원래는 가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좀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아기 데리고 이제 외출을 못했어요.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도 못 사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솜솜뜨개 팝업에서 좀 누구 만날 때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는데 준비를 못 해갔어요. 그래서 팝업에서 그 단추도 같이 판매했었거든요. 레어메이드였나?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단추, 예쁜 단추들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팝업에도 이렇게 전시돼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단추 중에 이제 조금 예뻐 보이는 거, 제 맘대로, 제 취향으로 골라가지고, 약간 바닷모래 같으면서도 약간 자개 같은 느낌도 나면서 그런 단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추를 좀 사가지고 갔습니다. 너무나 소박한 선물을 들고 갔는데, 봄뜨님이 너무 선물을 많이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구독자와의 만남이기도 하면서 이제 뜨친과의 만남이기도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뜨개는 많이 못했지만 이번에 같이 또 이렇게 그 블루밍 버튼 가디건이라고 꽁뜨님 그 소심뜨개샵 오프라인 매장을 내신 대전에 있습니다. 매장. 그래서 그 얘기도 지금 할 건데 그 꽁뜨님 소사장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꽁뜨님께서 내신 이번 그 도안 있잖아요. 많이 유명한 걸로 아는데 블루밍 버튼 가디건 그거를 저도 뜰 거고 이제 그때 봄뜨님 먼저 뜨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실물도 보고 서로 스와치도 같이 들고 가서 비교하고 왜냐면 제가 그때 스와치를 떴는데 게이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좀 게이지가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헐렁하게 나와가지고 좀 혼란이 와서 근데 마침 봄뜨님도 이제 게이지 들고 나오신다고 하셔서 이거 스와치 뜨신 거 같이 놓고 비교했는데 진짜 같은 도안을 같은 실로 같은 바늘 호수로 뜬 거를 함께 비교를 하니까 되게 또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아 게이지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면서 저는 대바늘이 쫀손인데 폭염 문자가 와서 갑자기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바늘은 쫀손인데 코바늘도 항상 실을 권장바늘보다 높게 한 치수 정도 높게 써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코바늘도 쫀손인 줄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이지가 이번에 헐렁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헐렁손인가? 근데 그렇게 가늘은 실은 처음 써보긴 했어요. 낙양모사의 바당이라는 아주 가늘은 실 한 가닥을 3호 코바늘로 뜨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실을 잡고 있는 손에 힘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바늘로 뜰면서 뭔가 이렇게 실을 놓칠 것 같아서 이렇게 막 하면서 뭔가 아무튼 그렇게 좀 헐렁하게 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뜨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서로 스와치 가져와서 비교해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목감기라서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영상도 찍어놨었고, 또 이제 소심뜨개 샵에도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영상 올리지 않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도 영상을 찍어놨는데, 지금 찍어놓은 영상들이 소소하게 되게 많은데, 그 자잘자잘한 영상들을 다 편집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계속 영상 이런 식으로 뭔가 본 영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뜨개로고 영상 자체를 또 메인 영상을 찍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찍으면 그것들이랑 다 함께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못 찍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게 되었고, 또 제가 최근에 감기가 걸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영상 못 올리는 사이에 아기가 돌치레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늦게 걸리더라도 어쨌든 한번 겪는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고열이 나가지고 좀 제가 서울 간 날이었어요. 특히 솜솜뜨개 팝업을 올라갔던 날인데, 그날 저녁 되게 늦게 기차 예매를 해놓긴 했는데, 뭔가 4시쯤 돼서 이제 봄뜨님이랑 헤어졌는데, 너무 날도 덥고 피곤해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도 집순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나들이 가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집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긴 해서 일단은 서울역 방향으로 가서 서울역 근처에서 카페에서 놀던지 밥 먹고 쉬면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기가 갑자기 고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기차가 다 매진이지만 새우고침을 계속 눌러가지고 빈자리가 뜨는 걸 서울역 가는 와중에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역 도착해서 바로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전 저녁을 못 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정신이 없이 부랴부랴 아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혼비백산 기차를 올라타가지고 바로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감기처럼 생각을 했어요. 감기가 걸렸나 아기가 했는데 엄청 고열이고 병원도 이제 그때 닫을 시간이어가지고 6시가 이제 다 됐으니까 병원에서 아무튼 병원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응급실 가는 건 또 소아과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소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애기들이 열만 나는 거 자체 다른 증상 없이 열만 나는 거 가지고는 이제 응급실 가면 오히려 애기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해열제 하고 병원에 일단 소아과를 잠깐 갔다 오긴 해서 문 닫기 전에 얼른 남편이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때 정확한 증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열제하고 이제 보이는 증상에 대한 대증적인 약은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다음날 이제 병원이 열면 다음날도 일요일이긴 했지만 오전에서 오후 정도까지는 이제 병원이 하니까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보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약을 먹이면서 이제 지켜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목감기 증상도 있고 해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의 감기 증상도 동반이 되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기가 열이 한 3일 정도 그렇게 해열제 먹이면 떨어졌다 다시 올랐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열이 떨어지면서 팔다리에 뭐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기, 이렇게 불어나는 거 말고 이렇게 점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몸통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다음날 소아과 약이 떨어질 때가 돼서 그 다음 소아과를 또 이제 갔더니 이거 열꽃이라고 하면서 돌치레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도 있긴 했지만 돌치레를 겪고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 애기도 겪고 지나갔구나. 어쨌든 겪어야 될 거 언젠가 겪는다고 해서 좀 약간의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겪고 지나가서 어쨌든 마음은 조금 후련하고요. 애기가 열이 많이 나서 잠을 못 자는 날들을 좀 지냈고 그렇게 지내면서 좀 힘들어서 저도 이제 체력이 쭉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고 날도 덥고 그래서 그런저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심뜨개 샵을 꽁뜨님이 오픈을 하셨는데 제가 꽁뜨님이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내적 친분감이 서로 약간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꽁뜨님도 유튜브를 하시는데 서로 이제 댓글을 다는 사이이기도 했고 서로 또 둘 다 대전 사시고 계시고 저도 대전 살고 이러다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서로 있었는데 언제 한번 이제 제가 그 꽁뜨님의 그 소록소록 니트 F5를 올린 적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꽁뜨님이 아마 구독자 이벤트를 하셨는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령하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기가
한 두세 달 남았을 즈음,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떴는데, 이제 그때 그 선물을 보내실 때 제가 임신 중인 걸 아시고, 막 편지와 함께, 이제 선물도 또 이제 코바늘로 뜨신 가방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열 때, 샵을 준비 중이셨어요, 그때. 그래서 언제 오픈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오픈하시면 꼭 가고 싶다고 했는데, 오픈을 제가 아기를 쯤인가 낳고 나선가 직후인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월 제가 연말에 아기를 낳는데 그쯤에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가다가 23년 12월이었으니까 24년 12월 돌도 지나서 이제 25년 지금 여름 오픈하신 지 1년 반 이렇게 지나서 이제야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지. 이제 아기가 좀 크고 저도 이제 주말마다 자유부인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한번 들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클래스도 하실 거고 그래서 좀 방해될까 싶어서 그냥 잠깐 구경만 하고 나오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저희 집 근처는 아니라서. 그래서 작정하고 한번 가고 싶은데 인사도 나눌 겸 이렇게 커피 사들고 가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블루밍 버튼 가디건도 오픈하시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실물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너무 예쁜 디자인인데 막연하게 제가 느끼기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클래식해 보이는 디자인이기도 해서 저한테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싶다. 너무 예쁜데. 그래서 입어볼 겸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네이버 톡톡 이런 걸 보냈었나? 처음에? 그랬거든요. 언제 가고 싶은데 매장에 계신지 그리고 매장에 가면 샘플 혹시 입어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오전에 클래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날 오후에 일정이 있었어요. 아기랑 같이 이제 세종의 어린이 박물관을 가기로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가기는 그렇고 오전에 클래스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냥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오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그냥 클래스 진행하시고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실구경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갔거든요. 클래스 중인데 중간에 나오셔서 응대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구경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수업하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조용조용 오히려 이제 저 혼자 구경하니까 좀 편하게 구경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고 막 입어보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입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다행히 1사이즈가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해서 못 입어볼 줄 알았는데 제가 또 갔을 때 아직 어머님한테 가지 않은 상태라서 입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사이즈도 입어보고 하늘 색깔 1사이즈 입어보고 2사이즈 사장님이 검정색으로 떠든 것도 입어보고 두 개 다 입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검정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겉에 로히에 가디건을 입고 가서 그게 아이보리색이라 이제 겉에 검정색 옷피스를 매칭해서 갔는데 거기 사장님 거 입어보려니까 그게 검정색이라서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실물로 봤을 때는 괜찮다기보다 이제 무늬가 잘 보였는데 사진으로 찍어서나 영상으로 찍어서 오기에는 검정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함뜨방에도 안 올리긴 했는데 풀샷은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그 김뜨개님의 코바늘 가디건인데 이건 우주 거 뜨고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실로 뜨고 있어요. 근데 다이소실 오가닉 코튼실이 굉장히 제 걸 먼저 떴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뒤에 지금 소매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죠. 제가 원래 지금 굉장히 배경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막 티 이렇게 막 쌓여있고 여기 막 스카프 걸려있고 막 여기 제일 윗칸은 그거예요. 뜨개 모자나 스카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데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안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계속 안 찍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돌치레하고 저도 아프고 막 그런 근황들이 쌓여있기도 근황들이 있었지만 자잘자잘하게 찍은 영상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편집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영상을 안 찍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메인 영상을. 그래서 찍으면 이제 편집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근데 그 영상들하고 짜집기를 다 할지 아니면 그냥 이 영상만 대충 편집해서 올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찍기로 했습니다. 안 찍다 보면 계속 안 찍게 돼서 지금 별로 목감기 걸린 상태이기도 하고 별로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안 찍으면 또 한 일주일 이상은 또 그냥 넘어갈 테고 해가지고 일단 찍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매가 이렇게 삐죽 나온 거는
정리를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이 위에가 이제 1층 선반, 2층 선반인데요. 이 2층 선반 위로는 옷도 걸려 있지만, 그 옷이 쫙 있지만은 이쪽 위주로,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는 제가 그 니트류 옷을 이렇게 착착착 접어서 넣으면 입을 때마다 펼치면 이 가로선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그렇다고 매번 다려 입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걸어놓자니 늘어지고, 그래서 눕혀서 보관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니트를 그냥 이렇게 세로로 그죠? 이렇게 세로로 봐서 팔 이렇게 뭐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지? 그래, 이걸로 하자. 네, 김뜨개님 가디건으로. 요게 이제 제 거 뜬 거거든요. 이건 세탁까지 한 건데, 이렇게 반 접고, 이게 긴 소매면 이렇게 소매 안쪽으로 이렇게 측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눕혀놔요. 이렇게 척척척. 그래서 니트들이 이렇게 척척척척척 켜켜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입을 때는 그냥 그대로 빼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세로선이 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바로바로 다려 입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그나마 그게 최선이라서 그렇게 니트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거기서 지금 이 빼꼼 이거 나온 건 에바 가디건의 소매가 지금 선반 밑으로 탈락을 해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상태고요. 리얼한 저의 드레스룸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먼저 제 거를 완성을 해가지고 꽤 크게 떠졌어요. 지난번 거는 이 민트색 아시죠? 민트색도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손을 뻗어서 그냥 잡아당기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반만 접어서 이렇게 눕혀서. 요게 지금 제가 먼저 떴던 그 민트색 여름방학실 이게 제이드 멜란지였나? 그 컬러로 떴던 거고, 이게 거의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를 잠궈서 입으면 너무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라, 어쨌든 저는 원피스랑 입을 때는 그냥 위에 단추만 하나 잠궈서 이런 식으로 입기는 해요. 볼레로 느낌으로 그냥 열어서. 이렇게 입긴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크게도 한번 떠보자. 낭낭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이게 약간 컬러감 있는 거니까, 기본 컬러인 아이보리 컬러로도 한번 떠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 오가닉 코튼실을 사게 돼서 이걸로 떠봐야겠다 했거든요. 이게 요 여름방학 열매달 이틀 여름방학 이제 단종됐지만 어쨌든 요거보다 좀 더 가늘은 실이거든요. 가늘 실인데 이것도 5호 바늘로 뜨긴 했어요. 이건 아마 6호로 떴나 그럴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때는 뒷목둘레 30으로 떴고요. 30cm 잡아서 이때는 뒷목둘레 34cm로 32 할까 고민하다 34로 떴습니다. 그래서 꽤 크게 늘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낙낙하게 떴는데 실수한 게 이제 뭔가 이렇게 뜨다가 한 6cm쯤 레글런 6cm 정도 내려갔을 때 안목을 만들어주는데 이때는 조금 더 크게 만들다 보니까 좀 더 내려가 8cm인가 돼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파져서 뭔가 이렇게 허벌하게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벗겨진 훌렁훌렁 좀 단추도 잘 빠지고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지금 가둘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꽤 낙낙하게 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할랑할랑하니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원피스에다 매치해서 입으려고 좀 짧게 떴어요. 볼레로 느낌으로 떴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도 여기 허리 들어가는 라인 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한 요 정도라서 약간 저고리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그 소심뜨개샵 입고 갔었거든요. 두 번째 갈 때 사장님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잘 어울린다고 또 해주셔가지고 우쭈쭈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입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 무늬를 한 번 정도만 반복할까 말까 고민. 원래는 한 단 더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입어보니까 또 같이 입을 원피스랑 좀 조금만 더 위로 가면 좋나 하고 풀렀거든요. 또 딱 풀린 다음에 다시 이제 코바늘 마무리를 이게 둘레를 이제 그때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단수축이 일단 생각을 안 하고 단수축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한 무늬 정도 더 뜨고 싶긴 하다 싶은데 어쨌든 요거를 F 영상 따로 안 찍고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다이소 오가닉 코튼실 지금 보여드리기가 잠시만요. 요거거든요. 요 다이소 가시면 이런 오가닉 코튼실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UV 차단 코튼실이라고 색깔, 그런 건 색깔이 있어요. 뭐 분홍색, 하늘색 해가지고 색깔이 있고, 이 아이보리 컬러로 가늘은 게 있고 더 굵은 게 있고 두 가지거든요. 어쨌든 이 오가닉 코튼이라고 써있는 거는 아이보리 컬러 한 가지만 나오거든요. 요게 꽤 실이 괜찮더라고요. 만져봤더니 뭔가 실 표면이 매끈하고, 다이소의 면실들 보면은 표면만 봐도 아 이거 먼지 엄청 날리겠다 싶은 그런 약간 텁텁함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면실인데 약간 매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7볼 썼는데 왜 5개밖에 없지? 7개를 써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둘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요. 이 총장은 지금 36cm예요. 여기 어깨 끝부터 여기 뾰족한 데부터 여기까지 했어요. 36이 나왔어요. 한 40 정도 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3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떴고, 단추는 그냥 그 묻지마 저의 그 단추꾸러미 재봉할 때 거꾸로 된 거 보여드렸네 지금까지. 근데 뭐 코바늘은 앞뒤가 없어가지고 앞뒤가 특별히 있는 도안 아니면 그쵸? 앞뒤를 계속 뒤집으면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냥 아이보리 가디건이니까 좀 짙은 색 단추 달아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짙은 밤색 단추, 다크 브라운 컬러의 단추를 달아줬고, 이거는 그냥 저희 재봉할 때 막 묻지마 단추 왕창 샀던 그 꾸러미 속에서 좀 작은 단추, 한 지름 1cm 정도 되는 단추인데, 원래는 이게 뒷면에 무늬가 살짝 있거든요. 이렇게 움푹 파인,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어서 근접샷은 초점이 아마 나갈 거예요. 이게 안에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무늬가 커피 모양처럼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그냥 뒷면으로 무늬 없이 깔끔하게 그냥 그리고 앞면은 약간 마블링된 색깔이 있어요. 근데 전 짙은 컬러로 달고 싶어서 그냥 뒷면으로 달아줬습니다. 원래 예전에 떴던 이 코바늘 가디건에 단 단추도 그 묻지마 단추 꾸러미에서 달아준 건데, 이것도 사실 뒷면으로 단 거거든요. 앞면은 이것도 무슨 약간 파도 무늬처럼 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무늬 없이 그냥 이게 무늬가 있는 옷이니까 무늬가 없는 깔끔한 면으로 달고 싶어서 그냥 뒤집어서 뒷면으로 달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단추지만 뒤집어서 제 맘대로 달았습니다. 뭐 그냥 입고 다니면 아무도 모르겠죠. 단추 뒷면으로 달았는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는데 좀 커서 헐렁헐렁해가지고 이게 막 벗겨지더라고요. 옷이. 그런 느낌에서 조금 아쉬워요. 넥파임이 좀 커서 아쉬운데, 이제 요거 뜨면서 제가 이제 요거 입고 다닐 때도 그런 생각 하긴 했는데, 요걸 뜨면서 요거 실도 괜찮고 해가지고 이게 실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제가 그 떴던, 아주 똑같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솜솜뜨개 하모니 있잖아요. 제가 요거 전 영상에 최근에 올렸던 그 체리밤 가디건 떴던 하모니, 요게 좀 떠났을 때 느낌이 되게 매끈매끈 하거든요. 면실인데.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택감 뭐 있다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 매끈해가지고 요걸로, 그래서 요 실을 이제 추가로 며칠 전에 더 사러 갔습니다. 계속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다이소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실이 있나 봤는데 다른 실들은 많은데 이 실이 없었어요. 이거 없으면 인터넷으로 살까? 인터넷 샀다가 이제 매장 픽업이란 버튼이 있길래 그걸 눌렀더니 저희 집 근처 그 지점을 눌렀더니 그 픽업이 가능한 걸로 나오길래 이게 재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문 열자마자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한 10볼 이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뜨고, 제가 이걸 뜰 때 있는 거 다 가져온 게 9볼이었어요. 이게 20g이에요, 한 볼에. 근데 이게 미터수도 써 있더라고요. 보통 다이소 실에 미터수가 안 써 있는데 실 길이가 약 76m라고 써 있습니다. 면 100%고 대바늘은 3mm 권장이고 코바늘은 2에서 2.5mm 권장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2.5mm면은 4mm, 그러니까 코바늘 3, 4, 5 정도 추천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거 5호로 떴거든요. 좀 성글하게 좀 시원하게 뜨고 싶어서 쫑쫑하게. 4호로 처음 떴을 때는 약간 편물이 단단한 느낌이라, 왜냐면 이걸 제가 좀 편물을 좀 단단하게, 이건 덜 성글죠. 근데 이렇게 떴던 거라 약간 이번엔 좀 헐렁헐렁 할랑할랑 바람 통하는 느낌으로 뜨고 싶어서 좀 더 성글게 뜨고 싶어서 5호로 이제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9볼 있는 걸 그냥 다 샀었어요. 이제 요 코바늘 가디건 자체는 엄청 길게 뜨는 옷도 아니고 이제 반팔에다가 짧게 뜨는 옷이라 요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샀는데 7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볼이 남아가지고 요걸로 애기 옷을 뜨기엔 너무 부족하고 이게 말하려다 말았네 또. 이걸 그래서 요거 뜨고 요거 입고 다닐 때도 그랬고 요걸 이번에 뜨면서도 우주 거를 같이 떠서 입어도 괜찮겠다. 요거는 조금 엄청 페미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애기랑 같이 떠서 입어도 아들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애기 것도 떠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사러 갔는데 이제 여유 있게 꽤 있길래 그래서 몇 볼을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집에 2볼이 있으니까 애기 거는 4볼 정도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게 7볼이 들었으니까. 근데 아기 거를 제가 낙낙하게 떠주는 편이긴 해서 아기 것도 약간 가슴 단면 35 이상은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길이도 저랑 똑같을 것 같은데 애기는 이렇게 짧게 입힐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5, 6 나오게 뜨면은 엄청 제 거보다 엄청 작게 뜨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4볼, 5볼이면 넉넉하고 그럴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 거를 한 단 정도 늘릴 수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4볼만 더 사왔습니다. 집에 2볼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 지금 F5는 그 영상 안 올린 사이에 요 F5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우르슬람뜨에서 요즘에는 여름뜨개로 아이스티가 아니라 아이스티는 작년에 했었고 아이스티 함뜨는 작년 함뜨 이름이고 이번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함뜨 함뜨를 하고 있는데 소함뜨 이렇게 작은 주제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뭔가 길게 가고 있는 함뜨다 보니까 이런 소함뜨 주제를 또 만들어주셔서 또 지루함 없이 또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한 2달 단위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F5를 제가 냈고 이제 애기 거를 지금 뜨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항상 코스 맞추기가 힘들어서 매번 이게 도안이 따로 없잖아요. 그냥 동영상 보면서 자기 코스 맞춰서 대충 자기 게이지에 맞춰서 알아서 뜨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면은 그냥 한길긴뜨기단은 괜찮은데 이거 한길긴뜨기랑 사슬뜨기 하는 요 구멍무늬 나오는 단은 항상 코스 맞추기가 양쪽 맞추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짝수로 맞췄다 홀수로 맞췄다 아무튼 저는 항상 요게 짝수 홀수 어떻게 맞춰야 될지 이 무늬 뜨는 게 이 레글러 늘림 양옆으로 해서 무늬 맞추려면은 조금 떴다 풀렀다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냥 뜨다 보면은 이 무늬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길게이를 계속 뜨다가 맞다 하고 다 풀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떴다 풀렀다 하면서 한 하루 이틀 시간을 보냈고 정작 이제 제대로 이제 싹 풀고 다시 처음부터 잡아갖고 다시 잘 뜨고는 한 5일 정도 걸리긴 했어요. 아무튼 한 총 일주일 걸려서 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루 코바늘 가디건이지만 절대 하루에 뜰 수 없다고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는 아기 거니까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이제 며칠 만에 뜨게 될지 한 2, 3일이면 뜨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각 잡고 앉아서 이제 이것만 쭉 뜰 수 있다면 하루 만에 아기 건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아기 재워놓거나 이럴 때만 조금씩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뜨게 한 거는 요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뜨개 샵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입어봤을 때 이제 착샷을 말씀드리면 너무 예쁩니다. 저한테 잘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네모나게 툭 떨어지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서 약간의 이제 허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좀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고 그래서 안 어울릴까? 아니 엄마 옷 같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제가 입으면 엄마 옷 같을까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물론 소 사장님이 입은 사진 너무 예뻤는데 저한테 어울릴까가 좀 고민이라서 입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때 가서 입어본 결과 제가 사진을 이제 첨부를 하자면 너무 예뻤다. 그래서 바로 패키지를 결제를 그 자리에서 했고요. 색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바당실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뭐 아이보리, 베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레이, 아니면은 블루 계열, 뭐 파랑색, 남색, 뭐 청록색, 뭐 이렇게 파란 계열도 많고, 아니면 검정, 노랑, 뭐 보라색, 그리고 자몽 같은 좀 그 쨍한 컬러, 뭐 다 예쁘니까. 그래서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노란색, 연보라, 하늘색 여기에서 이제 3개를 갖고 계속 고민하다가 어쨌든 샘플을 입어본 컬러가
소라색? 하늘색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입어본 컬러가 이제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뭐 노랑이나 다른 것도 컬러가 샘플이 혹시 있었으면 이제 입어보고서 또 다른 거 골랐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장님도 이제 샘플이 있다 보니까 샘플이 있는 컬러가 잘 나가긴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갔다가 어깨 있고 여기서 다시 탑다운으로 이게 허리밴드 뜨고 프리를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요. 이게 모양이 자, 이렇게 대충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텀업으로 앞판은 지금 다 뜬 상태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어깨 경사까지 다 만들어주고 저 코바늘 옷은 이렇게 디테일한 옷은 처음 떠보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렇게 뜨는 옷을 처음 떠봐서 이렇게 되고 뒷판을 지금 뒷판 이렇게 뜨고 있죠. 그래서 뒷판을 떠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게이지를 3호로 냈을 때 3호 자체도 보통 쓰는 게 막 4호, 5호, 6호 이렇게 잡다 보니까 3호 바늘 꺼낼 때도 너무 가늘다. 이거 실 너무 가늘다. 막 하면서 이게 되게 가는 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늘다 했는데 게이지가 안 맞는 이슈로 인해서 게이지를 꼭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때 공방 갔을 때 사장님이 너무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딱 그 뭔가 맞게 체형에 맞게 그 V넥도 이 정도 파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옷이라 게이지가 다르면 옷이 완전 형태가 달라져 버린다. 원작 핏을 내고 싶으면 진짜 게이지 딱 맞추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게이지를 냈는데 안 맞길래 너무나 당황했고요. 그래서 게이지를 2호로 떠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서 계속 미뤄뒀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함뜰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함뜰을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뜨던 이 브리즈 가디건 있죠? 이건 이제 조각조각 다 떠났어요. 입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입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입고 나서 이제 이 아이코드 마무리를 쫙 다 해줘야 되는 거죠. 조각조각 다 팔 따로 뭐 따로 다 떠났는데 지금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뜨면서 딴짓을 계속 이제 회피를 좀 하다가 이제 함뜨가 시작된 다음에 게이지를 새로 2호로 내고 또 2호도 나름대로 뜨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호가 엄청 가늘고 진짜 이걸 어떻게 뜨나 막 했는데 또 생각보다 빨리 자라요. 생각보다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코바늘 옷이 원래 좀 더 잘 자라잖아요. 한길뜨기를 하면 이제 단수가 올라갈 때 길이가 쭉쭉 늘어나긴 하니까 그렇게 뜨고 있고요. 근데 너무 재밌고 무늬가 예쁘게 나오니까 그 재미로 이제 한번 잡으면은 계속 이제 다른 뜨개 안 하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함뜨 시작한 이래로 다른 거 안 뜨고 이것만 계속 떴는데 이제 어제부터 그 아기 거 코바늘 가디건 얼른 이번 주말 안에 떠서 입히려고 이제 열심히 뜨고 있는데 이제 둘이 커플룩으로 이제 입으려고 얼른 중간에 이제 뜨려고 이제 이걸 다시 잡았더니 이 5호를 잡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느낌이 너무 두껍고 이제 2호를 뜨다가 5호를 잡으니까 이게 맞나 하면서 바늘호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제가 이거 5호? 이거 엄청 몽둥이 같고 둔탁하고 이상한 거예요. 2호 만지다가 5호를 만지니까 이거 맞나? 한 6, 7호쯤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자꾸만 확인했는데 5호가 맞고 제 거 5호로 떴나? 진짜 이상한데 하고서는 또 편물 좀 잘한 다음에 대보니까 코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맞네 이러면서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황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제 뭐 뜨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이제 매 영상을 이렇게 또 한 달이 넘어서야 또 올리게 됐는지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영상 편집을 찍어둔 것들이 잡다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찍은 메인 영상만 어쨌든 요것만 편집 대충 해서 올리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썸네일도 뭘 어떻게 올려야 될지 왜냐면 너무 이것저것 찍어놨으니까 이거를 손손 팝업 간 것도 있고 소심뜨개 샷한 것도 있고 뭐 지금 F5 나왔다고 나름 코바늘 가디건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이걸 다 한 번에 썸네일에 담으면은 너무 잡다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뭘 메인으로 해서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또 드는 생각은 제가 블루밍 버튼 지금 뜨고 있는 저거를 샵에 가서 입어본 게 저 거랑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입은 거를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걸 다 뜨고 나서 F4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 때 너무 새로운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또 저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또 보여드리면 본 거 또 본 느낌이라서 뭔가 새로운 느낌이 더 없지 않을까. 다른 색깔로 떴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지금 이번 영상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사장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거든요. 너무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공방에 가서 혹시라도 뜨개를 조금이라도 하고 오고 싶은데 저번 첫 번째 갔을 때 얘기도 못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 좀 나누고 싶고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떡볶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뜨개 좀 하고 오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이제 클래스가 없는 날이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좀 이제 떡볶이를 사들고 가서 먹다가 이렇게 뜨개를 하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약간 어쨌든 공방인데 먹을 거 사들고 가는 거가 좀 조심스럽긴 했어요. 냄새 나는 거니까. 그랬는데 다음에는 먹을 거 사가지 말고 그냥 마실 것만 들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무튼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봄뜨님과의 만남도 너무 즐거웠어요. 봄뜨님 들고 나오신 가방도 너무너무 예뻤는데 제가 사진으로 찍은 거 영상 이번에 아마 그 서울 간 영상까지 편집을 하게 된다면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드레스룸에서 좀 더 이제 저도 다른 뜨개로그들 보면서 뜨개하는 시간 좀 갖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놀라워서 소중한 뜨개 시간에 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잠옷바지 입고 토끼바지 잠옷바지 입고 이렇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에어컨 계속 틀고 지내다 보니까 냉방병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날이 너무 많이 더우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라고요. 그러면 제 채널 좀 응원해주시는 의미로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